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저희가 대선 주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화면으로 보셨죠?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뭐 지지율 낮은 순서부터 부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 부르다- 순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좀 아닙니다. 늦게 나올 걸. 제 마지막에 저희가 모셨어야 되는데 네. 아니고요. 저희가 좀 뵙고 싶은 분 아, 위주로 그렇습니까? 먼저 아, 뵙고 그러면 싶은 분 다행입니다. 위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사님 네, 네. 여기 처음 오셔요. 처음입니다. 그동안 네. 제가 좀 모시고 싶어서 말씀 네, 많이 네. 드렸었는데 네, 네, 네. 이제 대권 도전하면서 네. 이게 저희 여의도 스튜디오에 오시게 됐는데요. 네, 네. 반갑고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가운데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말씀부터 좀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선거 때마다 우리 박정호 기자께서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활기찬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와 보니까 스튜디오를 아주 멋지게 차리셨습니다. 전문 방송인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를 좀 자주 불러주시고 저희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이 이제 막 시작될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활기찬 대선 경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져서 이제 많이 침체돼 있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해서 대선 경선을 멋지게 치르고 좋은 정책들을 잘 준비해서 다시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거 때 뵀었고 네. 또 평창 네, 동계올림픽 때도 뵀었고 그러셨죠. 네. 예,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저희 오마이TV와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낯이 많이 잊고 또 반가워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권 네, 네.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좀 들었어요. 강원도 지역을 좀 취재를 하면서 그러셨습니까? 이 최문순 지사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다. 네, 네, 네. 이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정말 출마하실까? 그러다가 이번에 딱 출마하신다고 기자회견하면서 정말 출마하시는구나. 대권에 도전하는 그 취지와 포부가 뭘까 많이 좀 궁금했었는데 네, 네. 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네, 네. 이번에 대선 출마하시게 된 이유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때 대선 출마 기자회견의 제목이 네, 분노하라였습니다. 네, 분노하라. 분노하라. 예. 네, 네. 이제 청년들의 분노를 음. 저희가 좀 같이 분노하자 이런 뜻이었었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또 다른 슬로건이 대한민국 완판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네. 청년들이 분노하는 문제,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 네. 이걸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소하려면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완판남. 본래는 이제 그때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네. 감자 판매. 네. 항상 뭐 인스타나 SNS 보면 감자 들고 계시고 네, 네. 뭐 하여튼 어디 밭에 가 계시고 그러면서 뭘 팔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감자 판매 완판남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완판남. 대한민국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완판남. 뒤엎어야 된다. 네, 이런 네. 뜻으로 대한민국 완판남을 자처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 큰 변화, 근본적인 변화,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자. 네. 이런 취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완판남.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괜찮습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귀에 쏙 들어오시죠. 완판남 네.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한 3주 되셨어요. 출마 네, 선언한 지. 3주 동안 쭉 다니시면 좀 어떠셨습니까? 좀 대선 행보하시는데.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 조금 그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아주 차갑다는 걸 많이 그래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네. 그때 그 강원도의 네. 그 느낌, 민심 네, 네.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많이 좀 달라졌다는 건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네네. 패배한 것이 그 두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출마한 지 3주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2.1%로 좀 6등 6등에 있어서 지금 네. 이렇게 예선 탈락하거나 말거나 이게 아, 6명까지 이제 여섯 본선에 명까지니까 가니까 지금은 6위로 이제 매달려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지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잘 좀 봐주시고 네.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인물들, 음. 정책 공약들 밉지만 잘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네네. 민심의 평가를 받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심판까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네네.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각 후보들마다 어떤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네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특히 정책들을 보면 아마 후보들마다 다 특색이나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강점이나 약점 이런 것도 보이곤 하거든요. 그러시죠. 우리 지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표 공약을 좀 내세우고 계신지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쭉 해주세요. 네, 제 대표 공약은 고용국가, 그다음에 고용국가. 취직 사회 책임제라는 겁니다. 이제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인데 네.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음. 돈은 많은데 네. 이 나라에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데 그것이 우리 서민들에게 잘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아주 아. 단순한 이유죠. 그럼 분배가 왜 안 되느냐? 복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배가 안 되는 이유는 분배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가 있는데 네. 1차 분배는 월급, 음. 2차 분배는 복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월급이 적거나 월급을 못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 실업자가 많거나 비정규직이 많아서 네. 월급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소득 분배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월급을 올려주는 거, 월급을 올려주려면 우선 취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직을 우리가 대부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취직은 했냐? 라고 뼈 때리는 질문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청년들에게 물어볼 게 아니고 취직 자리를 국가와 기업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취직 사회 책임제라는 거를 그 대표 공약으로 네. 내걸었습니다. 네. 취직 사회 책임제 네. 어떻게 사회가 책임을 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네. 실천하고 있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 오마이 TV에서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면 그 월급 중에 네. 100만 원을 우리 강원도에서 드립니다. 예. 오. 굉장히 좋으시죠? 예. 그 오마이 TV도 좋고 네. 그다음에 취업하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이 아주 이 단순하고 간단한 정책 기업과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본래 10,000명 정도를 강원도에서 네. 10,000명 정도를 목표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 17,000명이 아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냥 폭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뭐 취업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 네. 제도를 통해서 네, 좀 취업에 다가갈 수 있는 더 쉽게 그렇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강원도에 실업자 숫자가 21,000명이신데 네. 그 중에 17,000명이 이 제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 동안에는 국가는 국가, 기업은 기업, 네. 각각 자기들이 일자리를 뭐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었죠. 거의 뭐 작동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둘이 힘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로 풀게 되니까 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강원도에서 그런 성공 경험을 네, 네. 전국적으로 넓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같은데 네. 재원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원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돈이 제일 없는 도입니다. 이제 재정자립도라고 재정자립도. 행정용어로 예, 예.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네. 도죠. 음. 그런데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00명을
만 명에게 12달 100만 원씩 1년을 들이면 네. 1,200억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1,200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돈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으로 강원도에서 작년에 나간 돈이 4천억쯤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재난 그러면- 상태가 아닐 때 네, 그 네. 돈을 네. 가지고 할 수 있다. 네. 네. 이거를 전국에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110만 명 정도의 실업자들이 있으십니다. 네. 이분들에게 이 제도를 하면 13조 정도 듭니다. 13조 정도. 네, 네, 네. 이것도 뭐 재난지원금 그 금액이라고 그거보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작습니다. 작네요, 좀. 작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네. 만약에 110만 명의 실업자들에게는 저희가 실업 수당이라는 걸 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뭐 6개월에서 1년까지 이렇게 실업 수당을 드리는데 그게 1년에 나가는 돈이 네. 14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취직 사회 책임제로 들어가는 돈은 13조, 네. 실업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14조. 음. 그러니까 실업 수당으로 나가는 돈보다 더 적게 든다는 거죠, 이게. 전원 그렇죠. 취업이 되는 상태이면서도.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국가 재정을 줄이면서도 나라의 생산성,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 다른 각 후보들도 주자들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지만 어쨌든 취업을 사회에서 좀 책임져 준다. 그렇죠. 이런 취지가 담긴 그런 공약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네. 청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저출생이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둘을 낳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시죠. 뭐 여러 가지 네, 뭐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네, 키우기가 네. 또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네. 두려움이 있고 저조차도 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이거 좀 네. 국가에서 네, 사회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또 육아 사회 책임제라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기 나와서 키우시는 것도 네. 네, 아주 전적으로 혼자 책임을 가정에서 그렇죠. 책임을 지고 계시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아기를 낳으면 자기의 삶이 쪼들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걱정 때문에 네. 자기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으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것도 육아 사회 책임제라는 걸 도입해서 저희들이 아기를 한 분 낳은 가정에 매달 40만 원을 드립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요. 4년 동안.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에서 배운 건데요. 네. 프랑스가 저출산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맞아요. 네. 항상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출산율 1.0에서 2.0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어이구. 이제 그렇게 된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72만 원씩 21살까지 아기가 계속 다 주는 클 거예요? 때까지. 네. 네. 아기 한 명 낳은 가정에는 72만 원. 네. 두 명 낳으면 142만 2만 원. 원.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죠. 아니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동화 속에나 있을 만한 그런 일 같은데 네, 프랑스에서 직접 해서 네. 그 제도를 통해서 네. 출산율을 2배나 더 올렸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획기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이제 아.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예. 그 정책이 즉각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세종시를 빼고는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강원도가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정책 때문에 예. 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네. 출산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아니 이것도 제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네. 강원도에선 되지만 또 전국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돈이 제일 없는 도라는 점을 작년에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네. 저출산에 쓴 예산이 4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을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1조 3천억쯤 듭니다. 1조 3천억. 네네. 네. 그러니까 47조 중에서 극히 일부만 제대로 그렇네요. 써도 네. 음. 바로 즉시 예산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 47조를 쓰면서도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쓰는 정책은 당사자 우선주의입니다. 당사자 우선. 당사자 우선. 네. 아기를 낳은 가정, 네. 부모 음.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 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출산 정책은 그런 정책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도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아, 다 그래요? 간접적인 정책입니다. 간접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우선주의로 직접 들여서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거. 이 아, 돈을 어디에 쓸지? 네, 아. 선택권을 이걸 가지고 분유를 사실지 기저귀를 사실지 뭐 네. 네, 이렇게 선택권을 직접 드리는 거. 이걸 채택했기 때문에 이제 즉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생을 위해서 좀 돈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계속 뉴스를 보면은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다는 얘기를 전 세계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지금. 명이 안 0.87인데 이제 어우. 네 이렇게 박 기자님 두 분 네. 결혼해서 한 하나만. 명을 안 낳는 거, 0.8명을 낳는 한 명도 안 낳는 네,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다 출생률과 저출생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출생률 어떻게 높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 네. 모든 게 다 뭐 사다리, 계단처럼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 자체가. 맞습니다. 네, 네. 그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있어서 출생률을 높이지 않는 이상 네, 네. 뭐 어떤 정책이든 경제적으로 우리 미래를 보면은 네, 희망이 좀 네. 안 보인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좀 네. 집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근데 너무 복잡한 정책들 뭐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쓰지 말고 단순하게 한 가지로 해서 부모들에게 직접 드려라. 음, 네. 저도 글쎄요 돈을 좀 이렇게 또 솔깃하시죠? 준다고 하면 둘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었던 걸 바꾼다,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당사자 우선주의. 아까 취업 책임제도 네, 네. 그것도 뭘 복잡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근데 교육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맞습니다. 제공해 네, 주는 네. 게 있는데 뭐 그런 서비스가 교육에서부터 아니라 뭐 이런 간접적인 서비스, 일자리 센터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직접 취업하는 그 분에게 드려라. 그래야 월급이 올라가고 네. 기업도 좋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 당사자 우선주의로 하자는 거죠. 네, 당사자 우선주의. 네, 네. 중요한 개념을 들고 오셔가지고 아마 이게 앞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 네, 계속해서 네. 강조하시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그런 네, 분위기겠네요. 네. 평가를 이제 받으려고 네. 지금 나왔습니다. 자,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네, 방송을 통해서 아마 보시고 이런 네, 네. 패러다임 전환도 있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최문순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저희가 네, 한번 두고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주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내일은 또 추미애 전 장관도 출마 선언하고 그러시군요. 계속해서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쭉 보실 거예요. 네, 네. 이 후보들보다 내가 이게 강점이다. 아니면 이 후보들보다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강점 위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약점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떠십니까? 네. 강점. 내가 우리- 이거는 낫다. 네, 우리 후보들이 이제 네. 아홉 분이 나오셨는데 네. 각각 다 장단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일 오시는 추미애 네. 의원께서는 검찰 개혁 상징이시죠. 예. 또 김두관 후보께서는 기본 자산인가? 네. 뭐 그런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양승조 의원께서는 뭐 이제 분권 이렇게 각각 특장점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으면 네. 완벽한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모으면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저를 언론 개혁의 상징으로 보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는 사실은 좀 제가 언론계는 떠난 지가 오래돼서요. 네, 저는 진짜 이 국회에 있을 때 네. 정말 고군부터 하셨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개혁 문제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불평등, 불공정, 빈부격차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게 기저질환이다. 그게 기저질환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증상,
네. 기침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음. 기저 질환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공약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약을 비교해 보면 네, 네. 다 뭐 좋은 점, 뭐 특장점이 다 있지만 네, 은 네. 최문순 지사, 최문순 후보의 공약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본인이 자평을 네. 해주셨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행정 경험이 또 있다는 그런 네, 부분들, 네. 네. 이런 부분도 아마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저희가 공약을 사실은 이게 다 있었던 공약들입니다. 반값 등록금 뭐 그렇죠. 다 있었던 공약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만 그리고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정책만 네.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이 산출되는 정책만 들고 나온 겁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 즉시 실행 가능하다. 네. 강원도에서 해봤더니 되더라. 네, 네.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생각이신 네. 것 같은데 강원도민들 평가는 어떠세요? 이런 여러 가지 강원도 도정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이 정책들에 대한 네. 평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요즘엔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왜 별로 안 좋으세요? 세 번 이제 연임하는 동안에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았었는데 요즘에 안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맞물려 있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좀 다운이 돼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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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사칠 재보선 전후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고 네, 있는데 그게 강원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을 아주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게 진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분위기가 바꿔지는 게 아니고 다시 신뢰를 얻어야죠. 다시 신뢰를 얻어야 네, 된다. 신뢰를 얻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공약했던 것들, 네. 그다음에 빈부격차 해소하겠다, 불공정 해소하겠다, 이것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직접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네. 실천하는 역량,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현안이기도 한데 네, 네.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네, 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네, 네, 네.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된다. 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약속을 좀 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있고 반면에 기재부를 비롯한 이제 정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 네. 다 주긴 좀 그렇다. 네, 하위 네. 70% 정도만 주고 네. 나머지 계층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해서 네. 소비를 더한 만큼 네. 캐시백을 주는 뭐 네, 이런 네. 쪽으로 가겠다라는 네, 게 네, 정부 네.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다시 네. 우리가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때 봐왔던 네.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또 충돌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사님은? 저는 선별 쪽입니다. 선별 쪽. 예, 저는. 왜냐하면 우리 도청에서 우리도 같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안 받겠다. 아주 피해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월급을 제대로 받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대기업의 직원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돈이 좀 남습니다. 잘 소비를 그동안 잘 못했던 거니까 네. 저축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걸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선별 지원으로 결정을 저 했었죠. 힘든 분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야 된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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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음. 하나는 그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복지로 나가는 네. 돈들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풀려서 네. 저도 받아봤는데요. 저 받아서 이제 발모제 샀거든요. 발모제 사고 한 번 쓰면 그만입니다. 마트에 가서 뭐 몇 개 사고 음식 네. 먹고 그러면 한 번 풀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약 한두 달 정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여서 재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선별이든 뭐 보편이든 네. 이번에 나가는 재난지원금이 15조입니다. 음. 그 돈이면 아까 말씀드린 취직 사회 책임제를 전 국민 대상으로 네. 전 실업자 대상으로 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이게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써야 네.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군요. 이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이런 거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음. 한번 쓰면
제가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이제 뭘 사서 쓰면 그 돈이 즉시 마트 본사로 가지 않습니까? 네. 자꾸 모입니다. 이렇게 아하.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취업을 시키면 음. 돌아갑니다. 만약에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면 기업에서 또 2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그럼 하고 300만 원의 음. 돈이 돌아가게 되는 함께 거죠. 기업과 정부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함께 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1년 돌아간다? 내내 1년 내내 월급이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네네. 선택에 집중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해야 네. 된다는 게 최문순 지사의 생각이고 네네. 그런 경험이다 네네. 이런 거 정리를 좀 하고요. 네. 편안히 해서 좀 여쭤봐 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러 상황을 좀 보면 제일 관심은 대선 경선을 언제 하느냐 그러시죠. 이걸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시죠. 아무리 그 정책이나 공약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해도 네, 언론은 대선 경선 연계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나 여기에 대해서 집중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도 민주당에서 네, 의총을 네. 통해서 네, 뭐 네. 찬반 톤을 벌였다라고 하고 네, 네. 빠르면은 오늘 지도부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런 상황인데 대선 경선 연기론 여기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연기해야 된다는 연기해야 입장입니다.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뭐 많이 혼돈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반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 네.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네. 아, 혼나셨군요. 이제 오늘 의총을 하는데 네, 의총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규약에는 당무위원회라는 게 이제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는데 저도 소집 요구를 저도 당무위원입니다. 아, 네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소집 요구를 하는데 같이 이제 네.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하.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좀 너무 큰 갈등으로 가지 말고 네. 너무 큰 갈등으로 가서 서로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나중에 누가 승리하더라도 이제 이 표가 한 군데로 모이질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처리하자 네. 그런 게 기본 입장입니다. 합의 처리하자. 합의 처리하자. 주자가당 모여서 네, 네. 대화하면서. 네. 그것도 우선 괜찮을 것 이제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경선이 7, 8월에 진행됩니다. 음. 한참 휴가철에 진행되죠. 아, 네. 시점이 네, 네. 이제 당장 다음 달에 7월이니까. 그렇습니다. 9월 10일 날 뽑아야 되니까 네. 그때가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요. 코로나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네, 휴가고 이동량이 좀 많고 네.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 방역 기간에 그걸 할 수는 없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네. 만약에 한 달쯤만 늦출 수 있다면 10월 달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히는 속도로 보면 조금 그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잠실체육관이나 뭐 큰 곳에 모여서 이렇게 경선 경선을 분위기,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로 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네, 뭐 네. 다른 의견을 들어보면 네, 네. 이게 국민들과의 약속 아니냐. 네, 네, 네. 또 뭐 당원에도 있는 거고 네, 네. 원칙을 훼손할 명분이 좀 너무 약하다. 네. 원칙을 훼손해서 우리가 4.7 재본선에서 네. 참패를 당한 거 아니겠냐. 네, 네. 경선은 정해진 대로 네. 마련되는 180일 전까지는 뽑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네. 여기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좀 유동적이고 저는 정치는 행정이 아니다라는 말로 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 같으면 이제 그렇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여서 그렇게 경직되게 하는 거는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 미련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그 규약을 정할 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네. 상황들이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만났기 때문에 이때는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빨리 그러니까 9월에 대선 주자를 뽑아야지. 네네.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충분히 뭐 이 대선 주자의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네네. 의회에서 네네. 민주당에서 네네. 과반 넘는 의석 가지고 네. 차곡차곡 실행하면서 국민들한테 관심도 받고 네네. 정책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잘 굴러가는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네, 후보의 시간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건 네,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장점입니다. 네, 좋은 네. 장점이지만 또 그 반대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이제 네. 노출돼 있는 거죠. 아. 6개월 동안 노출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초부터 다음에 3월 달까지 6개월 동안 노출돼 있는 거죠. 180일 동안 아하. 180일 동안 혼자 노출돼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저쪽 그 국민의힘 당에서는 네. 최대한 늦춰가면서 이제 이 경선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하. 그 다음에 1월까지 한다는 말도 벌써 나오고 있죠. 네. 우리는 카드가 없는 거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아하. 처하는 것도 네. 장단점이 동시에 있지만 아. 제가 보기엔 단점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더 크다. 네, 네. 연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이게 아까 모두에 언급하셨듯이 빨리 네. 결정이 안 나니까 네, 네.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룰 가지고 또 경쟁하다 보면 네. 아니 서로 네. 이게 이른바 네, 기득권을 누리려는 네. 뭐 그런 싸움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네. 보는 쪽도 있고 해서 그러시죠.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론 자체가 이건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네.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합의하려면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양보해야 된다. 네. 지금 주자들끼리 따로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시간은 없으셨죠? 없었습니다. 기회가. 그걸 이제 모여서 얘기하자. 네. 이런 게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러시구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게 일정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 토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네네. 토론 예비 영상 어떻게 진행할지. 그렇죠. 토론 방식을 저는 이제 슈퍼스타 K 방식이나 예. 트로트 경선 방식으로 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국민들 관심 가지게. 1대1로 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께서 저하고 1대1로 안 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강력한. 네. 이제 그런 방식이어야만 깊이 있게 토론도 그 하고. 인물도 알고 정책도 알고 네. 경쟁력도 알게 될 텐데 아. 이것도 이제 또 굉장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자. 전부 한꺼번에 털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이제 주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괄 타결로 해보자.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네, 방식들, 예비 경선 방식들. 네네. 지금 최문순 우리 지사께서는 6일 아까 말씀하셨던데 6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어쨌든 네. 이 빨리 네네. 룰을 정하고 해야지 준비도 하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네. 흥행을 하는 것 이게 네,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선출이나 네. 아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등등해서 야권에 좀 포커스가 좀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네. 가야 된다. 네. 이런 건데 자, 이 지도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뭐 당무위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 후보들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선 연계에 대한 찬반은 계속 네.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결론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지만 네. 이게 정말로 정치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 그 체제 전과 후로 좀 나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정치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준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준석을 이제 생물학적 연령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고 세대 교체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죠. 30대 당수.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사회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나온 게 2007년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흘렀네 시간이. 네, 14년 전입니다. 아, 88만 원 세대라는 게 그때도 엄청났죠. 그 엄청났죠. 88만 원 세대에 대한 관심이. 네, 20대의 평균 임금을 네. 상징하는 숫자였죠. 그랬죠. 그다음에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게 2011년입니다. 결혼 포기, 취업 포기, 네. 뭐 출산 포기. 근데 그 세대 20대들의 이제 어려움, 네. 비명, 절규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네. 이준석이 그 대표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대의 당시 20대들의 절망을 표현한 상징적 인물로 아하.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정확히 읽어야 우리 당에서 그걸 정확히 읽어야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아직 그걸 정확히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그런 네네. 민심이 반영이 됐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현 정치권 네. 이런 모습은 아니다. 네네. 바뀌어야 된다. 네네. 쇄신해야 된다. 이런 경고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실은 네. 경고를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 선거에서 경고를 받고 회초리를 맞았죠. 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받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반응이 없으면 내년 대선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이준석 현상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아까 20대 지금 30대들의 비명 절규를 대변하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된다. 아. 그 20대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절실한 게 뭐냐라고 하나만 얘기해봐라, 한 단어로. 네. 그럼 취직입니다. 그렇죠. 취직입니다. 취직이 네. 될지 안 될지. 취직이 돼야 네. 아기도 낳고 집도 사고 또 차도 사고 네. 기본적인 미래를 꿈꿀 수 미래를 있고요. 꿈꿀 수 있는 네. 거죠. 이 취직 문제에 당력을 다 모아야 된다. 네. 행정력을 다 모아야 된다. 아하. 입법 행정력 다 모아야 된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딴 데로 가 있죠. 어긋나 있죠. 어긋나 있다. 네네. 지금 보면은 그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네네. 어쨌든 부동산 문제 좀 풀려고 그러고 네. 특히 권익위 전수사에서 네네. 철퇴를 가하면서 네. 좀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당의 변화의 조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행동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뭐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잘한 거다. 좀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네. 우선 출당하고 의혹에 합당해서 대해서 네 가서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건 당의 입장은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잘 됐다.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음. 공무원들도 투기 조사 최일선 공무원들까지 다 조사해서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고발했습니다. 예. 네, 고발해서 혐의가 입증된 사람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이라고 거기 예외를 두면 안 된다. 네. 네.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 변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네. 제가 지사님을 뵈면 제일 좀 안타깝고 아쉬운 네. 부분이 바로 남북 관계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사님과 그 지사님 임기 동안에 한번 같이 네, 네. 북측으로 좀 갔다 올 줄 알았는데 네, 네. 그 못 가고 네, 네. 어디가 좋다 이런 말씀만 듣고 제가 못 가게 됐는데 네, 네, 네. 아 어떻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또 가셔야죠.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열렸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다른 방식으로는 잘 안 풀린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진짜 이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네네. 정말 긴장감이 높았거든요. 네네네. 예. 네. 두려울 정도였는데. 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정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네. 저렇게 북한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를 왜 왔겠는가? 이거를 잘 분석하고 또 다른 기회는 없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스포츠가 그냥 스포츠죠. 그렇죠. 근데 북쪽이나 역대 사회주의 국가들은 네. 체제 유지의 수단입니다. 아.
그리고 체제 홍보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예. 네네. 그걸 통해서 외부에 우리 국가가 네네. 이렇게 잘 네네. 체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네. 발전하고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모이는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체면이 손상이 없습니다. 아. 네네. 우리하고 그렇죠. 다 일대일로. 모이는 거니까. 네네. 예.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제 온 겁니다. 다른 걸로는 이렇게 쉽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같은 그런 북한의 행동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럼 다시 어떻게 할 거냐? 네. 2024년에 올림픽이 한 번 또 있습니다. 2024년. 네. 네.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이거 이제 음. 15세 미만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동계올림픽인데요. 네. 이거 똑같은 올림픽입니다. 우리 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인데 네. 공식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붙은 IOC 주최의 공식 올림픽입니다. 이게 2024년에 열립니다. 네. 그런데 이 올림픽의 이름이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아, 그래요. 강원입니다. 좀 강원. 이상하시죠? 네. 왜 강원이라는 원래는 이름이 붙었네요. 그 올림픽의 명칭은 도시의 주최 도시의 이름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서울 올림픽, 평창. 평창 올림픽, 네. 네, 도쿄 올림픽, 파리 올림픽 이렇게. 그러게요. 그런데 지역 도의 이름이 붙은 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어허. 그것도 의미가 왜 좀 있네요. 그러냐면 예.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 남쪽에도 맞아요. 강원도가 있고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남과 북이 네, 함께 네. 하자. 그래서 남북 강원도가 북쪽에서도 자기네 강원도가 있으니까 네. 같이 음. 공동 주최를 한번 해봐라. 아. 네. 그런 큰 의미가 대등한 있었군요. 관계에서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남북 관계가 열릴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북한이 다시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이면 좀 많이 남아서 그 전에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3년 생각도 들고. 채 안 남았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사님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네,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경선 통과해서 대통령이 네, 되신다면 네. 남북 문제는 또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네. 그런 명분이 뭐 이렇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런 생각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꼭 저기 평양이나 원산에 꼭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네. 지키겠습니다. 아, 저는 그때 얘기 들을 때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아직까지 그랬었죠. 못 갔습니다. 네. 그럼 남북 관계가 좀 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네. 개성공단도 아직 안 열리고 있고 이런 네. 문제도 현안에 대해서도 네.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잘 풀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에 그러면 이 경선 앞두고 좀 당내 의원들이나 네. 아니면은 당원들이나 네. 좀 많이 좀 만나세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서울시 의회에 다녀왔고요. 네. 송파 구의회도 다녀왔는데 네. 이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당원들 만나시면. 우선 걱정들이 많으시죠. 음. 걱정들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 당이 네. 활기를 회복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아직도 음.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지긴 했지만 아직도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각 지 행정 권력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가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을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네.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장점이고 제일 장점입니다.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을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정책으로 실현이 바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네. 그 부분을 좀 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쭉 보면 네. 이제 야권 쪽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계속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좀 정권 교체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시죠. 이런 생각이 네, 드는 네. 상황인데요. 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네. 이번에는 최재형 네, 감사원장도 네.
대권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네.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임명권자가 자리에 앉힌 자리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 윤리상 있을 수 없고요. 네. 예, 제가 도지사로서 여기에 올 때는 저 휴가 내고 왔습니다. 아 휴가 내고 오셨군요. 네, 정치 활동을 하려면 휴가를 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차량도 공적 차량을 못 쓰고 오. 다 사적으로 사적으로 그냥, 예, 개인 걸로 개인 쓰고 차를 있어요. 쓰게 됩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나 네. 저 감사원장이 사정기관. 그 현장에 앉아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 아하. 권력을 검찰권이라든지 네. 감사권을 가지고 정치 활동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네. 민주주의의 파괴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고 있는 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네. 빨리 즉각 저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를 하셔야 되고, 네. 이제는 감사원장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 네. 전국의 공직자들을 다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막강한 저희들한테는 자리죠? 막강한 저승사자라 그래요, 감사원은. 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원법 제10조에 감사원장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말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네,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런 수사 결과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 나왔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 거죠. 그 전에 모든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네. 저렇게 수사를 한 거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 거는 정치 행위였던 거죠. 네. 그것은 검찰 독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아. 네, 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대선에 나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최재형 원장도 네. 말이 안 됩니다. 나오시려면 나와서 일정 기간을 기다려라. 아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나와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바로 나오게 된다면은 예, 감사원장 했던 네, 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보기엔 어떨지 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 좀 이어가자면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힘있게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권력기관 네, 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바람 이런 것들이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네. 이런 권력기관 개편 문제나 네. 개혁 작업 이런 좀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또 어떻게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추진하실 네, 네. 생각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들께서 뽑는 방법입니다. 아. 우리 강원도에 하면 춘천지방 법원장, 네. 네, 검사장 있으시거든요. 강원도에서 뽑는 거죠. 국민들이 국민들이. 뽑는다. 그래서 직접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잘못한 게 있으면 네.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치 권력이 자꾸 검찰 권력을 이렇게 하려고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항을 받거나 그래도 네.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좀 드러난 거죠. 예. 네, 그래서 직접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잘잘못을 심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통제를 할 수 있는 네, 네. 선출을 아예 해버리자. 네,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권력기관 개혁, 네. 사정기관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 문제 너무 심각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개혁은 꼭 네,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인데 네,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참 저희가 민생부터 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까지 쭉 들어봤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50분 정도 시간이 그렇습니까? 흘렀습니다. 아,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네, 아마 또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인터뷰 시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어디 저희가 있는지 아셨으니까 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불쑥불쑥 찾아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또 들긴 하는데 네, 네, 네. 지사님 어쨌든 지금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네. 가지 그런 장점이나 네. 아니면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통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네. 인사 말씀 네,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따가운 질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잘 받아들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을 앞으로 잘 모실 정책들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